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적막한 결국 말하게 된다. 네, 적막한 상황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이제 우리가 깔끔한 녹음을 위해서 어떠한 냉방장치도 사용하지 않고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이렇게 열악한 티를 해. 아니, 열악해서가 아니라 녹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막 더워지네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앞에 두 분을 모셨어요. 늘 그렇듯이 특별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고요. 이번에는 해외를 다녀오신, 네, 얼마 전에 해외를 다녀오신 두 분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앞에는 그 재회라는 작품으로 이제 체코죠? 체코에 있는 질린 영화제를 다녀온 이유림 감독님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유림입니다. 이유림입니다. 제가 다 말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긴장되네요. 네. 네, 그 옆에는 자그레브하고 안시를 다녀오셨죠? 네. 네, 오유진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오유진입니다. 와. 아니, 제가 다 이렇게 해놓고 인사하라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저도 말하면서 내가 다 말하고 있지? 말하면서.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뭐 마침 저도 얼마 전에 안시를 다녀와서 오유진 감독님은 또 안시에서 네. 자주 뵈었죠. 네, 너무 자주 마주쳐서. 안시가 사람 만나기가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섭외를 당하신 거군요. 아니, 뭐 길을 가면 계셔. 네, 나가기만 하면 마주치고 그래가지고. 네, 자주 뵀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 오늘 모시고 그 영화제 다녀온 이야기도 좀 듣고 작품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모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특집을 하면은 영화제 얘기부터 막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바꿔서 작품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여기 작품이 또 먼저라고 돼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렇다네요. 제가 생각한 건 줄 알았어요. 조종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조금 우리도 좀 정제된 톤으로 좀 순서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갑자기? 아니, 그냥.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에어컨도 안 되고 하니까. 에어컨 안 되고 아니고 안 하고 에어컨 안 켜고 네, 하니까. 그렇죠. 에어컨을 안 켜고. 설정 중요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여기 오시는 감독님들 작품을 여기 일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뭐 볼 수 있는 루트도 한정적인데 뭐 아직 공개를 국내에서는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작품이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간단하게 그 작품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뭐 작품 소개하는 게 익숙한 일은 아닌데 이거 유니크 타임을 연출한 오유진이고요. 이거는 유니크 타임이 제 처음 연출작이에요. 그래갖고 네. 장르는 SF고 2D 애니메이션이고 작년에 인디 애니 페스트에서 한번 상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유니크 타임이라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회사에 있는 안드로이드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안드로이드가 주인공인 영화죠, 그죠? 네. 그 뒤에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할까요? 네. 아니 이게 참 작품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도 딱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 작품은 약간 이 작품의 성격상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쭉 이렇게 감독님이 설명하시기에는 조금. 근데 이게 저는 또 되게 오늘 좀 의외였던 게 이게 첫 작품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놀랍기도 하고 좀 흥미롭네요. 왜냐면 러닝 타임이 애니메이션 치고는 꽤 길잖아요. 단편 애니메이션 치고는 몇 분이죠? 16분 가까이. 17분? 17분 그 정도 되는데 조금 안 되게. 처음 만드신 작품인데 제가 러닝 너무 타임이 그렇다라고. 처음이니까 잘 모르시고. 근데 과욕을 부렸죠. 뭐 이렇게 뭐 어색하고 뭐 이러지도 않고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작품이 흘러가는데 보면 놀랍네요. 이래저래. 그러면 또 이유림 감독님. 네. 저는 재회라는 작품에서
전 부감독이랑 연출 감독을 맡았고요. 저희 작품은 사실 졸업 작품이어서 저는 지금 전공심화 재학 중인데 작년에 3학년 졸업 작품으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 스쿨 학생들이 제작을 했던 작품이고요. 저희는 러닝타임이 엄청 길진 않고 한 5분 좀 안 되는 작품이고 뮤직비디오로 한국의 90년대를 배경으로 중학생의 딸과 엄마의 모녀 관계와 뭔가 한국적인 요괴나 이런 한국의 미와 환생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그럼 어떻게 보면 첫 작품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팀 작품으로는 첫 작품이고 학교에서 과제로 한 적은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필름이라 하긴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네. 제외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 상영한 적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졸업 작품 상영회에서 한 적 있고 저희 학교가 온라인 상영으로 라프텔에서 그 상영 기간 동안 짧게 공개를 하고 원래는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됐었는데 영화제 같은 데를 제출하려면 비공개로 돌려야 돼서 지금은 지금은 다시 내려둔 상태입니다. 네. 엄청 잘 봤어요. 언제 보셨나요? 이거 저희가 아마 다 보내드렸을 텐데. 링크 맞아 일부 공개로 해두었습니다. 저도 비메오 네, 보내셨죠? 그걸로 네, 보신 봤어요.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오늘 오시는 분들은 서로 좀 작품을 보고 오셔야 그렇죠, 서로 또 그렇죠. 좀 얘기도 그래서, 좀 하고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네. 저는 사실 라프텔로 먼저 보긴 봤었어요. 네. 작년에 요거는 먼저 봤던 작품이고 오유진 감독님 사실은 요번에 그 링크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오기 전에 미리 봤는데 네. 저는 이런 작품인 줄 모르고 봤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내용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되게 클리셰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또 여러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작품 네. 안에서.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 제가 또 SF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쓰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미술 작업하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지점들이 좀 내가 하는 작업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그냥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재현한 것 뿐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내 거만의 그런 고유한 뭔가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리석은 고민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되게 좀 크게 다가왔었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미술을 그만두고 애니메이션을 할 때에도 이런 고민이 좀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유니크 타임이 나왔고 네. 좀 진짜 유니크한 건 무엇인가 이런 건가요? 네, 약간 그런.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하던 게 그런 쪽이라 이게 사실은 그 재현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의 재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역사가 있어요. 그 철학적인 논쟁도 되게 굉장히 방대한 편이고 그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실제로 안드로이드가 이게 외형적인 거를 홀로그램 같은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재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 재현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또 안드로이드 자체가 또 정체성에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 작품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쭉 있으신 상태였었나 보네요. 네네. 근데 왜 어리석은 고민이라고 어리석은 고민이 아닌데? 말씀하셨어요? 좀 이제는 약간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오히려 그냥 만들면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창작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랑 그걸 만드신 걸 가지고 감론을 박아는 저 같은 사람 입장이랑 다르니까. 네 맞아요. 이게 결국 뭐 좀 내가 한 게 어디서 본 것 같아도 어디서 좀 비슷해 보여도 계속 만들다 보면 그게 결국 이 과정이 내 색채고 그러면서 결국 내 거가 뭔가 더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저 스스로 해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 유니크 타임에도 네. 마지막 엔딩에서 그 주인공이 이 주인공이 이제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한번 리셋이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이제 또 공산품 안드로이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이제 변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엔딩이 돼요. 약간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던 게 이제 예, 좀 좌절이 있더라도 계속 만들면 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엔딩을-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사실 이 작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좀 답을 찾은 상태로 이 작품을 하신 거네요. 작품을 하면서도 고민에 풀렸다라기보다는 작품을 아. 하면서도 근데 스토리상에서 너무 많은 눈물이 있었죠. 눈물의 이야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 이유린 감독님은 이제 연출 감독, 부감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팀으로 이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네. 이 이야기는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스토리요. 다 같이 모여서 하셨는지 스토리의 원래 원안은 저희 음. 팀 감독님이 음. 미리 짜가지고 그거를 저희 학교는 졸업작품 팀을 카페에다가 올려서 모집을 하는 식으로 보통 모집을 하는데 짜서 올리셨고 이제 팀이 모집 형성된 이후에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살짝 디벨롭을 했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됐다라고 감독님한테 듣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팀 감독님이 엄마랑 싸우고 이렇게 진짜 그 작품 주인공처럼 약간 며칠은 아니고 한순간 가출을 해서 PC방에 갔는데 PC방에서 이렇게 게시글 같은 걸 보다가 만약에 내가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우리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딱 그 순간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처음에 원안을 이제 기획을 하신 분은 강압솔 네, 앞서. 감독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거기 그 메인 연출은 또 이유림 감독님이 하신 걸로 돼 있던데.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약간 파트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감독님은 그런 오리지널 작품과 작화 감독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를 주로 맡으셨고 저는 좀 비주얼적인 거나 연출을 위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이거 템포가 되게 빨라요, 이게. 네. 저희가 좀 그래서 담고 아마 싶은 게 많아서. 미친 듯이 막 이게 동화 작업이라든 애니메이팅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이건 그럼 몇 분이 총 참여를 하신 작품이에요? 저희는 메인 팀원은 8명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헬퍼라고 해서 저희 학교 좀 특이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조금씩 해서 같이 경험을 쌓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헬퍼나 외부 분들이 좀 더 참여를 해주셔서 총 인력은 28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독님 몇 명이 사셨어요? 저 세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졸업작품 중에서도 2D 작품 중에서도 인력이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참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궁금하다기보다는 보통 요즘에 다 3D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또 특이하게 또 뭐 2D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또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저희 학교는 2D 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많아요. 반반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2D, 3D. 약간 청강 이미지 사람들이 약간 3D를 많이 생각하는데 2D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청강이 한 학년만 해도 뭐 200명, 뭐 300명 이러잖아요. 네,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자꾸 생각을 못해. 작품을 볼 때마다 다른 학과처럼 한 몇십 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다양한 분들 또 참여를 하는 거니까. 팀은 아까 카페에 올려서 홍보를 하면 이 작업에 제가 참여할게요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감독님한테 자기 포트폴리오랑 이렇게 메일에 저도 이 파트 하고 싶습니다 하면 감독님이 보고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팀원들한테 이렇게 다시 답신을 주는 식으로 팀 구성을 보통은 합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이 많다 보니까 다 아는 사이기가 힘들어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강이 좀 워낙 제약하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는 개인 작품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협동해가지고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서 졸업 작품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필드 나가면 또 이게 공동 작업도 많이 하게 될 건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촬영하죠. 학생이 정말 적은 아카데미 네. 출신의 오유진 감독님. 그러니까 총 학생 수가 한 세 명인가요? 28명 정도 되지 않나요? 28명 무슨 소리야? 한 학년 3명인가요? 한 기수? 아, 애니과에서는 저희 기수 때는 4명이었어요. 4명. 아이고. 아, 많아요. 4명. 그러면 다 합쳐도 한 10명 정도 되거나 그러겠네요? 아, 10명, 20명 정도 돼요. 그 아. 영화과 이제 분들이 아. 있어가지고. 야, 그럼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해야지. 애니과는 그 작죠. 작고. 네. 예, 맨날 이제 매번 보면은 모집이 힘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네. 고민을 많이 하죠. 네. 사실은 아카데미가 그런 이제 자기 작품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좋은데 네, 맞아요. 생각보다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저는 늘 들거든요. 근데 맞아요. 혹시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인스타에서 본 적 있어요. 인스타에서. 요즘엔 그래도 인스타 때문에. 그나마. 그러니까 다행이네. 이것도 되게 그렇죠. 예전에는 뭐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워낙 그 뭐 영화 하려고나 하면 영상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1순위 뭐 네.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지역이 부산으로 옮겨지면서 그쵸, 좀 예전에- 더 적어진 것 예전에 같아요. 여기 홍대 옆에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쵸.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전에 이제 2년 교육과정 운영할 때가 그때가 이제 아마 음. 학교 대학교들이 애니과가 많지 않고 이럴 때니까 굉장히 잘 되고 하다가 네. 1년 과정 바뀌면서부터는 학생이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 간 게 약간 좀 치명적이었는데 네. 그 처음에는 아마 음. 기숙사를 안 줬을 거예요. 아, 제 맞아요. 기억에. 제일 처음에 들어간 부산 음. 기수들은 자취를 숙소가, 했었어요. 네, 숙소가 없는 상태로 부산까지 가야 돼. 이러니까 네.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숙소는 주는 걸로. 기숙사 좋습니다. 갑자기 아니, 아카데미 홍보. 아니 근데 저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보통은 그 선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아카데미를. 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부산에 있기도 네. 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그 전에 이제 같이 작업을 하던 감독님이 딱 그 부산에 처음 내려가신 기수였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스텝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저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저도 했던 거라 그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에 막 엄청 큰 결심을 막 이렇게 예, 하진 않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냥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연고가 그쪽은 아니신 거죠? 뭐, 부산이어서 네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오히려 1년이니까 좀 아, 집중적으로 1년. 하기가 좋아요. 오히려 약간 갇혀서 골방에 갇혀서 작업하는 느낌으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빡 할 수 있는. 그리고 작품 하나 또 느낌이라. 뽑아서 나오신 거니까. 네네, 그것도 정말 네. 장점이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분. 음. 근데 시나리오에서 아까 눈물을 흘렸다 이런 하셨는데 살짝 궁금하네요. 말씀해 제가 주실 수 있나요? 시나리오를 초고는 되게 빨리 썼는데 이제 다듬는 과정에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 스토리 상이. 그래서 원래 부산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로 잠깐 짐을 싸서 여기 그 홍대에 있는 그 아카데미에 잠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서울인데도 집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정말요? 한 달 동안 시나리오를 위해서 네, 시나리오를 막 이렇게 썼는데 그때마다 맨날 낮에 울고 밤에 쓰고 정말 눈물의 시나리오를. 네. 근데 길이가 긴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길이를 이 정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1년 안에 사실 이 정도 길이를 만드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그렇죠. 좀 제가 멋 모르고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하려면 좀 그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었고 그래서 좀 만들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나리오 쓰면서도 울고 만들면서도 울고 이런 건가요? 눈물의 이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작품이 슬픈 작품은 아니에요. 아니 뭐 약간 슬프다면 슬플 수도 있고. 어두울 순 있지만 슬픈 눈물의 시나리오가 낳은 유니크 타임 네. 생각이 들고
네, 여긴 또 다른 의미의 재회는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있는 맞아요. 슬퍼요. 그렇죠. 시나리오 아, 쓰면서 우셨는지는 여쭤보기가 음. 애매하고 감독님이 이제 연출 파트를 맡으셨으니까 어쨌든 시나리오 보시고 연출을 그럼 중심으로 이제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고려하면서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연출할 때요. 네. 근데 사실 그걸 처음 할 때는 저는 팀 작업도 처음이었고 애니메이션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뭔가 작품을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그 저희가 정해둔 러닝 타임 안에 진짜 모든 내용을 다 넣자 이거가 가장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었고 작업이 미뤄지는 거에 신경 쓰느라 다른 거는 많이 초반에 신경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많은 내용을 거기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되게 효과적이고 네. 굉장히 빨라서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막말로 하면 MG 느낌인가? 굉장히 빠른 전개 때문에 되게 오히려 몰입도나 흡입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선택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맞아요. 이건 러닝 타임은 조금 더 길게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네. 정말 빨라서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빠르서 저도. 좋긴 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라든지 내용이 사실은 막 짧은 시간에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좀 시간을 좀 늘려서 해도 나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템포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야기의 뭐 내용이나 이런 거 상으로는 뭐 고민을 조금 많이 하지 않았을까 러닝타임에 대한 부분도 애초부터 요 분량으로 하실 생각이셨던 건가요? 그러면? 애초부터 저희는 3분 정도라고 사실 늘어진 3분이요? 거예요 지금 좀 3분이요? 3분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뮤직비디오이기 아, 때문에 레퍼런스 아. 음악이 있었는데 보통 음악은 3분 정도 아, 되니까 이거 지금 작품 못 보신 이 청취자분들은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왜 3분이야 이런 거 나중에 이 작품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많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이제 야. 완성은 5분 정도 네. 되는 거죠. 레퍼런스한 그래서 어쩐지 그 작품에 쭉 이렇게 음악이 쭉 깔리던데 그 음악을 참고로 해서 원래는 네, 작업을 그래서 하려고 참고해서 음악을 저희 레퍼런스 음악에 맞춰서 외주를 맡겨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음악은 제작을 네. 하신 거고 아이고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 뮤직비디오라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그 저는 뭐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 그 노래가 나올 줄 알았어요. 느낌상 이 흐름상. 근데 이제 쭉 이제 이게 배경음 같은 것만 이제 쭉 나오면서 동작 자체가 또 되게 역동적이니까 이건 끝까지 이렇게 갈라나 보구나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이미지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이러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구조상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모녀지간 뭐 이런 엄마 뭐 자식 간의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기획안에서 이렇게 다 구성이 됐던 상태로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그런 묘개나 이런 컨셉들이요? 예, 컨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근데 저희는 초반에 계속 스토리보드가 다 나오기 전부터 컨셉을 계속 같이 짜면서 했어서 그 안에 나온 요괴들 같은 것도 미리 그 컨셉을 하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해놓고 사실 못 들어간 이미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적합한 걸 뽑아서 디자인을 한 거여서. 그런 요괴 디자인은 뭐 참고하신 뭐 이야기나 내용들이 있으세요? 저희는 저도 포함해서 좀 여러 명이서 디자인을 했는데 특히 많이 담당해 주신 분이 그 한국 요괴 대사전 뭐 그런 책을 갖고 있었는데 막 그걸 보면서 평소에도 그런 요괴 그리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그렸다고 했었습니다. 아이고 전 좀 특이했던 게 중간 이후에 그 이미지가 뭐 중국풍 그 뭐 배경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또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저희는 네. 최대한 한국풍을 하려 했는데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네. 특정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환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좀 동양권의 여러 문화를 섞어서 하려고 해서 중국도 참고했고 일본이나 인도나 약간 다른 아시아권 작품을 많이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묘하더라고 이게 이거 한국 거 같은데 뭔가 중국스럽고 뭔가 맞아요. 이렇게 약간 일본스럽고 그런 걸 이런- 의도해서 살짝 의복이나 이런 게 제대로 한국적인 게 했네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거 네. 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또 그 중에서도 중국 그 이미지가 워낙 익숙하기도 하고 그냥 확 드러나게 쭉 나오길래
좀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의도한 채로 이제 하신 거군요. 근데 사실 한국풍을 가장 많이 의도하긴 했어요. 거기 나온 요괴들도 실제로 막 그 고양이 요괴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도 묘두사라고 한국 요괴에 있는 거래요. 그런 걸 기반해서 만든 거고 뭔가 가면 같은 것도 방상시 가면이라고 해서 저희 나라 문화에서 따와서 약간 퓨전해서 만든 거고 좀 일부러 최대한 너무 직접적이지 않지만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싶어서 되게 자료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부러 의도해서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번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저도 몇 번 봤는데 이게 너무 이미지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갔네.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미지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맞춰가지고 집어넣고 빼고 막 이런 작업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보통 논문 쓸 때 쓰는 방법인데 논문 쓸 때 많이 쓴 다음에 빼면서 이제 근데 작업하실 때도 굉장히 자료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나는 건 저 짧은 순간에 요만큼을 보지만 사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많은 그 뒤에 있는 노력들이 사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애니드 쓰다가 아닐까 갑자기 몇 년 만에 깨달았어.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처음 이런 질문을 막 하면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몇 년 됐어요. 됐고요. 한 5년 6년 돼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꽤 됐습니다. 꽤 됐고 음지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꽤 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 이제서야 깨달으셨군요. 네, 새삼스럽게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그래요? 그럼 더 생각을 또 각 잡고 또 이게 뭐 순서대로 해야 되나? 뭐 네. 이런 또. 그래서 이유린 감독님의 지금 재회는 약간 붉은 톤의 작품이라면, 네, 유니크 타임은 약간 파란 톤의 작품이죠. 전체적인 색상, 뭐 색감, 이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컨셉을 잡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안드로이드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차가운 톤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좀 이렇게 처음에 안드로이드가 나올 때에는 그냥 이렇게 푸른 톤으로 가다가 이제 이 안드로이드가 자기 모습을 만들었을 때는 약간 붉은 톤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붉고 뭐 좀 주황색에 뭐 노을이 있고 뭐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따뜻한 색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 컨셉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톤이 좀 되게 차분한 가운데 이제 막 이렇게 변하거나 할 때도 뭐 가발이라든가 이렇게 머리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화려하잖아요. 또 군데군데 보면은 레이어가 좀 겹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미지의 뭐 잔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약간 좀 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인상적이었고 저도 이제 SF물 좋아하다 보니까는 뭐 이건 뭐 나중에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 작품을 이제 쓰시면서 좀 참고하거나 이랬던 작품이나 이제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걸 좀 보시면 아마 대부분 블레이드 러너를 많이 좀 생각하실 것 같고, 저는 2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좀 근데 이건 참고를 했다기보다 여튼 그 2에서 이제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또 안드로이드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자기가 이제 거기에 그 선택된 아이인 줄 알았다가 그냥 그 꿈이 그냥 백일몽이었다. 자기 또한 모든 안드로이드들 그런 걸 깨달은 지점들이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좋았던 느낌이 유니크 타임에서도 조금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그 블레이드 러너가 그 1편은 그 뭐 이것도 스포를 나중에 근데 스포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영화. 너무 그 해리슨 포드가 뭐 안드로이드다 아니다 뭐 이게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감론을 하다가 종지부를 찝어주긴 했어요. 저 감독 자체도 그렇고. 근데 그거가 이제 전제된 상태에서 드니 빌레브라고 하는 감독이 2049 뭐 이렇게 부제 붙여가지고 2를 만드는 2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라는 거를 드러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1편만 보면 얘가 안드로이드인지 몰라요. 보는 네. 사람들도 몇 번 봐야지 아 제가 그런가. 그리고 또 원작 소설을 보면은 이제 약간 좀 그런 음. 단초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그거 여쭤본 게 다양한 이제 그 SF물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장르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독님이 그 연출한 이런 내용의 작품들이 되게 많긴 많아요. 많은데 많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또 말 그대로 유니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작품에. 일단 만들자. 그래서 이게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니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식을 따라가면서도 네, 그 그걸 포인트가 좀 피하고 있더라고요.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의식을 하시면서 계속 작업을 했겠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또 계속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워낙 장르화된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약간 안드로이드가 뭐 좀 자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좀 막 로봇 해방 운동이나 그쵸. 뭐 그런 네. 식으로 좀 전개가 많이 그쵸. 되잖아요. 그런 근데, 그런 네. 이유가 많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이 안드로이드한테 생긴 오류마저 약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 인간들, 세상 이런 걸 좀 더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더 좀 차가운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들 무섭네요.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결국은 네. 상업적으로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부분도 그거고 저는 이제 그것만이 네. 로봇을 안드로이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아니 저는 사실 네. 그러니까 AI 요새 얘기 많잖아요. 네. AI도 네. 나오고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안드로이드들이 정말 네. 우리 옆에서 활동하는 날이 정말 머지않아 올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마음인 거예요. 네. 대량 생산된 이들이 어떻게 유니크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네.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다. 아니 뭐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 설정 오류 이것도 사실 장르화된 부분, 그러니까 장르화된 이런 물에서 많이 나오는 그쵸. 완전 그런 소재인데 네, 기본이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홀로그램을 비슷하게 이렇게 그 이미지를 재현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본 소설이나 이런 작품에서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 그것도 예, 많이 예.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유니크하게 또 다가왔거든요. 아, 이런 작품일수록 전체적인 흐름이나 소재나 이런 거는 뭐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런 그 포인트마다 이제 엣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마무리도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으로 전개가 돼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유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이 작품을 너무 좋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아버지한테 갖는 그 감정을 이 작품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갖는 감정보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 만드시면서 이제 이게 또 팀 작업이니까 각자의 경험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을 이 스토리 안에 좀 녹여내셨나요? 뭐 원한은 있었겠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생각나는 게 초반에 스토리 디벨롭을 하면서 저희 팀원들끼리 막 좀 말이 많았던 부분이 이 한별이라는 아이가 어느 정도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정하는 부분에서 되게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팀원은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가출을 하냐, 엄마한테 생일 이거 축하 하나 안 해줬다고 막 좀 삐지냐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팀원들은 이 정도면 너무 서운하다, 진짜 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막 절충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정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담았다기보다는 진짜 팀원들이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절충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을 까먹으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나왔어요? 집에 나온 게 아니라 나는 또 그런 반항을 또 못하니까 집에 나가 있는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저 학기 중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계속 왜 나는 왜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우리 엄마가 챙겨주지도 않고 막 이럴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 때까지 모르고 예, 했단 말이야. 그게 너무 서운한 거야. 그게 너무 서운하고 근데 이제 3일 있다가 그걸 아신 거예요. 아. 이튿날도 아니고 3일 있다가. 그래서 뭐 이제 이미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막 뭐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미 마음이 상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한 몇 달을 가더라고요. 네. 몇 달을. 예. 맨날 뭐 우리 아들 그러다가 그러셨던 분인데 막 그날 까먹고 안 해주니까 예.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저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집을 나갈 수 있다? 아니 뭐 그치 뭐 이제 나도 뭐 나갈까 말까 막 나름 그런 설정이 고민을- 있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계속 네. 그 생일 사진 혼자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과 짜네요. 네. 저건 충분히 그럴 수 안 있다는 그런 생각을 챙겨주다가 했었어요. 사실. 그럼 그런 장치도 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렇게 넣게 된 건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엄마가 진짜 너무 나빠 보이면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사실 근데 그 엄마와 딸이 결국엔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고 뭔가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걸 넣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잊은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한별이를 위해서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결국에는 한별이를 위해서 일을 하느라 연락을 하지 못한 거다. 아, 이 약간 팀원들이 이런- 너무 착해. 아 그럴 수 있지. 아, 나는 뭐 한 3일 정도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자. 그래서 되게 어린 바쁘다 나이였으니까. 약간 이런 설정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네. 그 집도 엄청 부잣집 이런 느낌이 아. 아니라 좀 더 그런 걸 표현하기 음. 위해서 살짝 허름한 느낌의 그런 엄마가 이제 집으로 어쨌든 혼자서 구성했습니다. 벌어서 딸을 네.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인 거죠. 음. 아니 그리고 뭐, 그 엄마가 생일 케이크 사왔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생일 그렇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엄마는. 아니, 네,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응, 아이.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랑 달라. 그 집이랑 비교하지 마. 아니 사실 뭐 의미 없지 뭐 다 엎질러지고 나서. 아니 나는 아니 부모님 생일 안 까먹으세요? 나 당연히 안 까먹어. 안 까먹고 아니 안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전부터 계속 각인을 시켜 주세요 저희 부모님. 아. 그랬어야지 본인도. 내일 내 생일이야? 근데 내일 모레 내 생일이야, 우리 이렇게. 아들 그러는데 당연히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 또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으니까. 자기 생일 열심히 기억하는구나. 자기 생일을 열심히 이제는 기억해. 나도 까먹지. 이제는 나도 뭐 생일 까먹고 그래. 내 생일인데도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가장 내 생일이 빅 이벤트잖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네, 날이지. 그리고 뭐 그날은 모든 게 다 용인될 것 같고 막 요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조차도 이제 팀원들끼리 이제 분분했다는 거니까 저 팀들은 되게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예, 뭐 그랬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착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음. 아니, 부모님이 뭐 아니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서운할 수 있고 뭐 가출까지 모르겠는데 가출할까 이런 아니 생각을 가출해본 적 없으세요? 가출을 왜 해? 아니, 뛰쳐나가 본 적 없으세요? 그건 내 손해잖아요. 나가면 고생인데. 뭐야 이 그렇지 사람 않나? 미쳤냐? 국장님은 가출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저는 어릴 때 왜? 아니 집에서 혼나고 혼나? 너무 기분 억울하고 막 기분 나쁘니까 왜 이유도 잘 기억 안 나요. 나갔죠. 한번 뛰쳐 나간 적 있는데 나가가지고 나 집을 나갈 거야 이러면서 어릴 때 저 맨날 썼어요. 집 나갈 거라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맨날 집을 나갈 거고 나는 뭐 맨날 이제 그런 혼자 소설을 쓰면 살다가 어떤 날 이제 화가 이제 혼나니까 홧김에 뛰쳐 나간 거예요. 겨울에. 그 한 5시쯤? 근데 그때 어리니까 잘 몰라요. 해가 금방 진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근데 옷 복장이 약간 반코트 같은 거 얇은 반코트 입고 겨울이었는데 겨울이었어. 그 가방 메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지? 산에를 갔어요. 뒤에 산이 있으니까 산에 이제 올라간 거죠. 5시에. 그 올라가서 있는 너무 좋은 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기 굉장히 고즈넉한 그 눈은 쌓여 있고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아저씨가 한 명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나는 점점 어두워지고 무슨 모험알던 아저씨는 이렇게 장르가 쫓아오고 바뀌고 있네. 약간 무서워가지고 음. 어떡하지 이러는데 아저씨가 저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나 저 아저씨 놓치면 여기서 못 내려갈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정말 미친 듯이 쫓아갔거든요. 근데 어머. 그 아저씨가 정말 빨리 뛰어내려가더라고 산을. 그리고서는 저는 그래서 그 아저씨 놓치고 완전히 어두워져서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산이니까. 어머. 그리고 그때는 진짜 뭐 가로등 이런 것도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산에 그 절이 있어요. 절에서 나는 목탁 소리가 들려서 그 어머. 목탁 소리가 나는 데를 향해서 직진으로 산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서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놀이터에서 괜히 앉아있다가 집에 끌려갔죠. 근데 그 다음날 내가 학교 가서 막 얘기했잖아. 나 어제 가출했다가 얘기했던 애들이 그 아저씨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 했더니 야, 그 아저씨가 더 무서웠을걸? 왜 산에 있는 여자애가 등산하는 복장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복장을 입은 여자애가 있는데 막 쫓아와 자기를. 더 진짜 무서웠을 모험 거라고. 활극이었네요. 네. 그래서 저 그게- 나름 아. 뭐 그때서 엄청 혼났죠. 들어가서 또 엄청 할아버지한테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좀 아니, 어릴 때는 여러 아니 가지. 나는 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뭐 잘못하고 해서 뭐 혼나고 우리 때는 뭐 맞기도 했으니까 맞아도 뭐 내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 또 억울하기도 했는데 억울한 지점이 있어서 뭐 뛰쳐나간다? 내가 왜 뛰쳐나가? 내가 나가면 내가 우리한테 손해. 귀하게 자라서 그래요. 이해를 그래서 못하지. 나는 오히려 뭐 그 색일 한 번 안 챙겨줬다고 저렇게 삐져가지고 막 이해가 안 나. 내 방 들어가가지고 뭐 먹을 거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냥 혼자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나가면 고생이죠. 예, 고생이고 또 워낙 바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더더욱 요즘에 보통 대학교 들어가서 보통 가출 안 해요. 그냥 나가 독립을 하지. 난 독립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독립을 한 거잖아. 그거 너무 싫었어. 네, 쓸데없는 귀찮은 거 자기 많이 고백의 해. 시간이 있었고요. 어쨌든 네. 사실 가출한 거 집을 뛰쳐 나가는 걸 보니까 사실 가출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을 이제 뛰쳐 나갔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배경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약간 그 정말 되게 디테일하게 배경을 네. 살려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제 뭐 레퍼런스도 만드시고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아까 배경이 90년대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런 자료들 찾아서 하신 건지. 네, 저희 자료 찾는 걸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은. 그래서 막 근데 저희 팀원들은 그 시대에 사실 그렇게까지 머리가 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0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실 미디어 매체로만 알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더욱더 좀 자료 조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응답하라 막 이런 것도 막 이미지 찾아서 보고 막 옛날 레트로 실제 그때 사진 이런 거 모아놓은 것들도 보고 뭔가 그리고 그냥 좀 비슷한 느낌의 거기에 실제로 저희 동네를 참고한 배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약간 허름한 슈퍼나 이런 아직 좀 오래된 주택 이런 게 많은데 그거를 제가 딱 거기 좋을 것 같은데 서 네이버 지도로 거기에 가가지고 그 맵스로 딱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팀 배경 하는 분한테 이 배경을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팀원분이 진짜 그 모습을 그대로 마지막에 그 네. 엄마와 딸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배경이 딱 저희 동네 슈퍼예요. 아, 그렇구나. 오래된 슈퍼가 있나 봐요, 아직. 네, 저거 초등학교 때도 엄청 낡은 거였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니, 문득 얘기 듣다 든 생각인데 90년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아니 생각했을 때 너무 궁금하다.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잖아. 그러니까 네. 90년대라고 하면 하는 네. 느끼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근데 그 작품 할 때는 약간 좀 친근하고 약간 요즘에 사실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레트로 느낌도 좀 담으려고 했고 사실 그런 감성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감성적인. 네. 되게 그러네요. 내가 잊지 않았던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또 도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 그 시대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90년대 분. 90년대? 왜 자꾸 내 연식을 드러나게? 본인이 가출했을 그 시기네. 제가 가출. 네, 그러네. 그때 90년대네요. 네. 산에 가로등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저 서울 남쪽에서도 뭐 그때 정도 돼서야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지금은 또 그런 이미지도 다 사라졌을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아니 그
재회라는 작품은 제가 봐도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이미지가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앞서도 이제 그런 얘기 쭉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저는 솔직히 이게 90년대 이런 생각은 의식 못하고 그냥 봤거든요. 이 작품을.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만 해도 그게 90년대의 그 이미지가 옛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저도 그래.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순간 나도 당황해서 아 90년대가 이제 옛날 거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저희 때는 예전에 제가 그 어릴 때 뭐 예전 뭐 영화 같은 거 저희는 비디오 렌탈샵 이런 데서 빌려보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뭐 어차피 제 연식인데 다 아시니까 하면은 그 팔자가 찍혀 있느냐 색깔 1980년대 나온 작품이냐 90년대 나온 작품이냐 이거에 따라서 느낌이 확 틀렸거든. 팔자가 들어가면 아, 저거 너무 옛날 거. 근데 구자만 들어가도 이게 엄청 이거 최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거보다 더 오래된 연식으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예. 좀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근데 왜 90년대를 선택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냥 어떤 좀 올드한 느낌을 작품에 좀 주고 싶으셨던 그랬던 그런 것 감성, 같아요. 약간 레트로하고. 근데 그게 90년대는 사실 저희 감독님이 미리 좀 배경을 어느 정도 잡아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팀원을 모집을 카페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무드보드라고 좀 레퍼런스 이미지를 수집해서 올려주셨는데 그 레퍼런스 중에서 막 이제 8, 90년대 뭐 아이돌 사진이나 뭐 약간 레트로한 의상 이런 사진들이 많았고 그래서 팀원들도 그 이미지를 보고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서 들어간 거였는데 그 감성이 좋아서 모인 팀원들이었어요. 아니 원래는 그 한국 그 근현대사에서 90년대 초중반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낙관적인 그 뭐라 그러죠? 느낌이라든지 감수성이 가장 충만할 때였어요. 그래서 응답하라 1994 보면은 그게 이뤄졌을 때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IMF 구제금융 사태 이런 거에 일어나면서 리셋이 한번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흘러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일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뭐든지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뭐 장밋빛일 것 같고 저희 때 그때 나왔던 드라마도 막 그런 거였어요. 뭐 내일은 사랑, 뭐 우리들의 천국 이런 드라마 유행할 때였고. 전 모르는 드라마예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뭐 사춘기 뭐 이런 거. 예, 뭐 반올림만 해도 또 저기 훨씬 나중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작품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렇지. 이렇게 또 포장을 해주면 더 좋아하죠.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때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이제 뭐 20살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세상이 다 좋아질 것 같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지가 않으니까. 뭐. 네. 근데 굉장히 딴 얘기인데 딴 얘기 갑자기 할게요. 오유진 감독님 유니크 타임에 나오면 그 친구 숫자가 있잖아요. 정말 뜬금없이. 안 그러면 계속 할 것 같아서 넘겼어. 거기 이 숫자에 의미가 있으세요?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좀 발음하기 쉬운 걸로 했어요. 그냥 사실. 그 좀 주인공 이름이 J204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나름 의미 있는 숫자를 넣어보려고 하다가 발음이 너무 다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좀 제일 쉬운 발음으로 하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데 숫자에다가 뭔가 의미를 담아서 네, 숨겨놓고 맞아요. 막 이제 저도 그런 거 좀 하잖아요. 에그 좀 숨겨놓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난 그 J가 뭐 이렇게 감독님 끝자가 진이니까 진의 그 J인가? 혼자 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쳤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관없나요? 제이도? 네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네. 내가 막 뭐 생각했던 게 막 정말 별거 아닌 게 이렇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 막 엄청나게 해석해가지고 막 그치. 이거 해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현대미술처럼 저도 좀 저도 좀 심오한 뜻을 넣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204에 좀 심오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죠. 방송 끝나고. 끝나고. 아니 근데 유니크 타임은 상영이 많이 됐어요. 그죠? 국내에서도
제가 감독님을 네. 인디애니 페스트에서만 뵌 게 아니라 어디 가면 계시고 막 합천에서도 근데 뵀죠. 그렇게 저도 많이 하지는 아, 못했어요 국내에서. 예, 그냥 음. 그거 보신 게 거의 아, 그래요? 다입니다. 아니 감독님이랑 저랑 이름이 같아서인가? 제가 가면 계셔 거기. 아니 맨날 어디 갈 때마다 마주쳐서 자꾸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감독님 되게 자주. 그래서 아니, 뭐- 여기저기서 많이 뵀어요. 아니 뭐 심지어는 뭐 안시에서도 뭐 매일 같이 보셨다니까. 매일 같이 막 나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네. 막 정말 맨날 봤습니다. 거기는 진짜 안시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커서 누군가를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고 같은 목적지가 있는 게 네, 아니면 만나기 힘든데 맞아요. 너무 길을 갈 때마다 만나서 이게 뭐지?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네. 둘 중에 한 명은 따라다닌다 이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 계시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났었죠. 근데 아카데미가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막 길게 하고 이러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뭐 소재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감독님이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던 네. 주제를 네. 가지고 그게 하신 다 거고. 기수마다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고 그냥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약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곳이니까 그냥 다 자기 개성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이게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각자 이제 각자 작업을 하시는 거겠지만 네. 서로 교류를 많이 하시고 이런 편이신가요? 그렇죠. 일단 수업 이렇게 간단한 수업 같은 것도 있고 뭐 영화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듣는 수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교류도 활발하고 거의 붙어 있으니까 맨날 부산에서 뭐 아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맨날 같이 있지. 그래서 네, 많이 친해질 수 있어요. 네, 거의 계속 어디 가면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한 선택이거든요. 첫 작품인데 러닝타임 길어, 전문 성우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뭐 고려해야 될 모든 부분을 다 포함시킨 작품이에요. 보통 첫 작품은 걷어내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우는 어떻게 쓰셨어요? 성우분은 사실 저도 성우분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아는 배우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녹음해 주시는 선생님이 약간 감독님이 그 애니메이션 위주로 좀 작업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성우가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그러니까요. 받아서 됐죠. 이게 그 첫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는 거다. 좀 여러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약 같은 게 없었으니까 또 가능한 작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되게 과감한 선택을 하셨네요. 제목은 네. 어떻게 정하셨어요? 이거는 처음에 이 유니크 타임이라는 회사를 좀 컨셉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정한 제목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안드로이드가 가면은 이제 구매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변신을 해가지고 만나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처음에 컨셉을 생각할 때 이게 대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파는 안드로이드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아예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좀 뭐 초상권이나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정부에서 막아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무조건 대여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딱 원하는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게 설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유니크라는 게 좀 고유하고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뜻이지만 이게 좀 한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시간이라는 걸 같이 껴 넣었어요. 정말 이 작품은 사실 하나하나 뜯어서 막 얘기를 해보면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그렇죠. 가야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204는 의미가 없지만 만들어 봅시다. 이 방송 들으시는 몇몇 분들만 제외하고
아 나는 그래서 아까 그 블레드 러너 그거 말씀하셨길래 그 2가 2049잖아요 부제가. 아 맞네. 9자만 빼고 아. 하신 건가? 그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감론을박을 이렇게 하는 이 음. 포지션이니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드니 빌레브가 그거를 그 설정한 것도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설정 자체를 뭐 2049로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유니크 어쨌든 타임 보고 지은 거 아니에요? 예. 막말해. 네. 그러니까 뭐 아니 뭐 그 의미 부여야 뭐 음. 이렇게 창작자가 하기 나름이죠. 뭐 어차피.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모른 척 해주시기로 앞으로. 갑자기 더워지네. 네. 네. 슬슬 더워지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1부를 좀 마쳐야 아, 되잖아. 그러게요. 네. 적절한 타이밍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품 얘기 막 하다가 금방 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네. 또 다음 시간에는 영화제를 영화제를 참관을 하고 이제 참여를 하신 뭐 그런 네. 이야기 이야기들. 위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방송은 즐겁게 정말 편안하게 여행 이야기, 남의 여행 얘기 별 관심 없다 이러지 마시고 특별 유니크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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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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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탑